일본 정부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이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 때문에 일본 정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 중입니다. 이 한마디가 일본에 엄청난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네요. 과연 그 여고생의 어떤 발언이 일본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카하시 지니아는 도쿄의 크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어요. 17살인 그녀는 일본 최고의 학교 중 하나인 사쿠라 학원에서 반에서 1등이었어요.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 그녀는 거울을 보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예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요. 지니아의 아버지, 다카하시 히데아키 씨는 거대한 회사에서 일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가였어요. 그는 종종 지니아에게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은 일본을 모방하려고 해. 그들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더 나쁘게 만들 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지니아는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었어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는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어머니 다카하시 부인은 조용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자신이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가끔 지니아는 어머니가 밤늦게 태블릿으로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발견했지만 절대 언급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 어머니는 재빨리 다른 것으로 바꾸곤 했어요. 쇼핑몰에 새로운 K-팝 상점이 생긴다는 소식 들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지니아의 친구 미키가 물었어요. 누가 신경 써요? 지니아는 눈을 굴리며 대답했어요. 어차피 J-팝에서 베낀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미키가 말했어요. 제 사촌이 서울은 정말 멋있대요. 거기 기술은 놀랍고 음식도 맛있대요. 말도 안 돼요. 지니아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음에도 말했어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요. 어느 오후 지니아의 선생님이 신나는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올해 학교 여행은 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 서울에서 5일 동안 머물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환호하는 동안 지니아는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한국에 간다고요? 왜 거기에 가야 하죠? 그녀는 한국이 그저 일본의 덜 인상적인 복사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분명히 승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지니아는 마지못해 부모님에게 여행에 대해 말했어요. 한국. 아버지는 공중에 멈춰있는 젓가락을 든 채 얼굴을 찌푸렸어요. 왜 너희를 거기에 데려가는 거지? 하지만 지니아가 가장 놀란 것은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잠깐 동안 그녀의 눈이 빛났고 작은 미소가 얼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녀의 표정은 평소로 돌아왔어요. 교육적일 거예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밤 늦게 지니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녀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일어났고 어머니의 서재문 아래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틈새로 들여다보니 그녀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책상 위에는 서울의 주소가 적힌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지니아는 혼란스러워하며 물러섰어요. 왜 어머니는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그리고 왜 서울의 주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모님이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해시태그 2장 서울에 도착하다. 2주 후 지니아와 그녀의 반 친구들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지니아는 작고 구식인 공항을 예상했어요. 대신 그녀는 자신이 본 가장 현대적인 건물 중 하나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봇 안내원이 완벽한 일본어로 말했어요.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로봇이 내 사촌들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네. 미키가 킥킥 웃으며 속삭였어요. 그들이 깨끗한 고속열차로 도시로 들어갈 때 지니아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있었어요. 서울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구름에 닿았어요. 디지털 광고판은 집에서 알아보는 제품들의 광고를 비추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하지만 많은 것들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 다녔고 상점들은 복제가 아닌 최첨단으로 보이는 패션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삼성이 이런 종류의 곡면, 스크린 기술을 발명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들이 거대한 전자 광고판을 지나가는 동안 안내원인 박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들 중 많은 것들이 한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요.
지니아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것이 맞을 리 없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첫 번째 정거장은 경복궁이었어요. 아름다운 전통 건물들의 거대한 단지였어요. 이 궁은 원래 1395년에 지어졌어요. 박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불행히도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 점령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의 아름다움을 복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지니아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일본의 한국 점령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어요. 그녀의 역사책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언급할 때는 일본이 한국을 돕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궁전 박물관에서 그녀는 일본의 기모노가 현대적인 형태에 도달하기 수세기 전에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한국 왕비들의 사진을 보았어요. 그녀는 비슷한 일본 스타일보다 더 오래된 고대 한국의 청자 도자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1592년의 임진왜란에 대해 읽었어요. 일본군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요. 일본의 가장 유명한 도자기 기술 중 많은 것들이 그 전쟁 후에 일본에 왔어요. 박물관 표지판이 설명했어요. 한국 도공들은 일본으로 끌려가 그들의 기술을 가르치도록 강요받았어요. 지니아는 혼란스럽고 약간 메스꺼웠어요. 이것은 그녀가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점심에 그들은 비빔밥을 시도했어요. 채소, 고기, 그리고 매운 소스가 들어간 다채로운 밥 요리였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미키가 열정적으로 그녀의 그릇을 섞으며 외쳤어요. 지니아는 그것이 맛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이너스 일본 음식의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고 그 자체로 훌륭한 무언가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지니아는 그녀가 어머니의 책상에서 몰래 가져온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주소는 서울의 인사동이라는 곳이었어요. 지도에 따르면 그들의 호텔에서 멀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 주소를 응시했어요. 그것이 어떤 비밀을 드러낼지 궁금해하며. 해시태그 3장 진실이 풀리기 시작하다. 다음날 그들의 반은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전통 한국집들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사진을 찍는 동안 지니아는 살짝 빠져나왔어요. 그녀는 어머니의 봉투에서 본 신비한 주소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녀의 휴대폰 지도를 따라 그녀는 구불구불한 거리를 걸어 인사동에 도착했어요. 미술관, 찻집, 그리고 전통 공예품 상점들로 가득 찬 지역이었어요. 그 주소는 그녀를 할머니의 정원이라고 쓰여진 나무 간판이 있는 작은 찻집으로 인도했어요. 깊은 숨을 쉬고 지니아는 문을 밀었어요. 안에는 한 노인 여성이 작은 테이블에서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지니아를 보았을 때 그녀가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어요. 그 여자가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너는 지니아? 정말 너니? 지니아는 얼어붙었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그 여자는 손을 떨며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내가 내 어머니를 꼭 닮았구나. 내 나이대이. 난 영자야. 나는 내 할머니란다. 지니아는 바닥이 그녀의 발 밑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 조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마이너스. 내 아버지의 부모님, 그래, 영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란다. 앉아보렴.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단다. 전통 한국 차와 떡을 먹으며 할머니 영자는 지니아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그녀의 어머니 본명은 김수미,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문학에 뛰어난 교수였어요. 도쿄에서 열린 학술회의 중에 그녀는 다카하시 히데아키를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히데아키의 가족은 매우 전통적이었단다. 영자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그가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지. 그래서 그들이 결혼했을 때 내 어머니는 그녀의 이름을 바꾸고 일본인인 척했단다. 그녀는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그녀의 경력, 그녀의 나라, 그리고 심지어 그녀 자신의 가족과의 접촉까지도 포기했단다. 그래서 어머니가 비밀리에 한국 드라마를 보시는 거군요. 지니아가 마침내 조각들이 맞춰지며 속삭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끔 슬퍼 보이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는 나에게 편지를 보낸단다. 영자가 지니아가 가져온 봉투를 만지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내 어머니의 새로운 삶에서 누군가를 처음 본 거란다. 지니아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저는 반은 한국인이군요. 영자가 지니아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혈관에는 두 나라의 자랑스러운 피가 흐르고 있단다. 절대 내 유산의 어느 부분도 부끄러워하지 마렴. 오후가 지나가면서 지니아는 그녀의 한국 유산에 대해 배웠어요. 마이너스 그녀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음식, 영자가 그녀에게 불러주었던 노래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강하고 회복력 있는 역사.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지니아는 그녀의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이제 반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내일 다시 올게요. 그리고 엄마에게 할머니를 만났다고 말할게요. 엄마가 매일 그리워한다고 전해주렴. 영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키운 딸이 자랑스럽다고. 해시태그 사장 새로운 우정 새로운 이해. 다음날 아침 지니아는 한국기술박물관을 방문하는 동안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그녀가 배운 모든 것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그녀의 반은 한국인이었어요. 그녀의 전체 인생은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반이 다음 전시물로 이동하는 동안 지니아는 우연히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젊은 남자와 부딪혔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종이들이 날아다니는 동안 일본어로 외쳤어요. 괜찮아요. 그가 그녀를 놀라게 하며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그는 대학생 정도로 보였고 친절한 눈과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도연이에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니아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가 종이를 주워 담는 것을 도왔어요. 일본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고마워요. 저는 언어를 사랑해요. 도연이 말했어요. 당신은 저 학교 그룹과 함께 여기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수학여행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녀가 알기도 전에 그녀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그녀의 한국 유산에 대해 배운 것을 그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건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네요. 도연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저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건 어때요? 당신은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고 우리는 일본어를 연습할 수 있어요. 점심은 서울의 가장 멋진 동네들을 돌아보는 오후가 되었어요. 도연이와 그의 친구들은 지니아에게 관광객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곳들을 보여주었어요. 마이너스 지하 음악 공연장, 최고의 음식이 있는 작은 식당들, 그리고 도시를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공원. 도연의 친구 중 한 명은 재민박이었어요. 국제 관객을 위한 한국 콘텐츠를 만드는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29세였어요. 한국과 일본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재민이 그들이 걸으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두 문화 모두 놀라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나라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니아가 그녀의 어머니가 서울대학교의 교수였다고 언급했을 때 재민의 눈이 커졌어요. 잠깐 그녀의 이름이 김수미였나요? 그녀는 제 교수님의 멘토였어요. 그녀는 한국 문학가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모두가 그녀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궁금해했어요. 지니아는 자부심과 슬픔이 이상하게 섞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그녀가 미끄러져 젖은 보도에 넘어져 발목을 삐었을 때 도연은 즉시 그녀를 벤치로 데려가고 얼음을 가지러 달려갔어요. 그의 친절함과 염려는 그녀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마이너스 그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에요. 도연이 그녀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간단히 말했어요.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마이너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그날 저녁 그녀가 반에 다시 합류했을 때 지니아는 한국에 대해, 일본에 대해, 그리고 그녀 자신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해시태그 5장 진실을 집으로 가져오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지니아는 그녀의 선생님을 따로 불러 할머니를 찾은 것에 대해 설명했어요. 나카무라 선생님은 친절하게 그녀에게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아침을 영자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이번에는 지니아는 미키를 데리고 그녀의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영자는 전통적인 한국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소녀들에게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쳤어요. 내 어머니는 우리 동네의 김치 챔피언이었단다. 영자가 지니아에게 말했어요. 아무도 그녀보다 더 잘 만들 수 없었지.
그들이 떠날 때 영자는 작은 나무 상자를 지니아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건 내 어머니를 위한 거란다.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시간이라고 전해주렴.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일본은 여전히 집이었지만 이제 지니아는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한국에도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자랑스럽고 깊은 뿌리를요. 그녀의 부모님이 공항에서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지니아는 간신히 자신을 억제할 수 있었어요. 여행은 어땠니? 그녀의 아버지가 딱딱하게 물었어요. 너무 실망스럽지는 않았길 바란다. 지니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 아버지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 음식, 사람들 마이너스 모두 다 훌륭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가 말하기 전에 지니아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돌아섰어요. 그리고 저는 영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놀라 손을 입에 가져갔어요. 너, 뭐라고? 제가 어머니의 서재에서 주소를 찾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알아요, 엄마.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것을요. 엄마의 진짜 이름이 김수미라는 것도요. 엄마가 교수였다는 것도요. 그녀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니아 언젠가 말해주려고 했단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왜 비밀로 했는지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반이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그녀는 나무 상자를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머니는 그것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옥 펜던트와 서울대학교 앞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졸업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의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그날 밤 진실이 쏟아져 나왔어요. 몇 시간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자라고 그녀의 공부,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히데아키와 사랑에 빠졌지만 그의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녀의 진정한 자아를 숨겨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니아의 놀라움으로 그녀의 아버지는 그의 아내가 말하는 동안 조용히 들었고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몰랐어. 그가 마침내 그녀의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편견에 눈이 멀어 있었어. 미안해, 수미. 그것은 지니아가 아버지가 어머니의 진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들은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다카하시 가정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한국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집안에서 한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저녁 그는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생각해봤는데 그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울을 방문할 때가 됐어. 수미는 그녀의 어머니를 봐야 해. 그리고 나는 나의 장모님을 제대로 존경을 담아 만나야 해. 지니아의 어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터뜨렸어요. 학교에서 지니아는 일본 마이너스 한국 친선 클럽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도연과 연락을 유지했고 그는 그녀가 한국어를 연습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재미는 심지어 다음 여름을 위해 그의 회사에서 인턴십을 제안했어요. 아마도 저는 엄마처럼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거예요. 지니아가 어느 저녁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저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은 더 많은 다리와 더 적은 벽이 필요해. 그날 밤 지니아가 한국어 숙제를 하면서 그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몇 주 전 그녀는 일본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어요. 이제 그녀는 두 나라 모두 그들의 강점과 약점, 그들의 승리와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사람들은 그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요.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가 더 나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가예요. 지니아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지니아 다카하시 김이에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전체 이름을 말하며 속삭였어요. 저는 일본인이자 한국인이고 두 가지 모두가 자랑스러워요.